북한이 거듭된 발사 실패에도 무수단 미사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이 덤비면 백악관부터 없어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이정현 대표의 비판에 대단한 모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한 친노 친문 세력의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고 유족들이 사흘 만에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고 오열했습니다. 살아있는 고양이가 발이 묶인 채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졌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등산복 실험 결과 가격 차이는 4배나 나지만 성능은 별 차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쇼판 시작합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는 순간 김정은이 죽는다는 미 국무부 관료의 발언에 대해서 연일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미를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더니 연이어 백악관부터 없어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군사 외교적 압박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안효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저녁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이 덤벼드는 순간에 백악관부터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침략자, 도발자들의 천무덤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선멸적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바. 노동신문도 한미가 선제 타격 징후를 보이면 모두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가상으로 격추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 바로 말폭탄 공세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부산항에 입항했고 평양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독일에서 국내로 이송 중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은 19일부터 2+2 회의와 연례 안보 회의를 열어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배치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브레인인 플로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방한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발사 직후에 공중 폭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7번 쏴서 6번 실패했는데 북한이 왜 또 무수단 미사일을 쏜 걸까요? 장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어제 낮 12시 33분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연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기습적으로 쐈지만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무수단을 발사한 건 지난 6월 22일 이후 115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5번 실패 후 6번째 시도 만에 무수단을 고각으로 1,400km 상공까지 쏘아 올려 400km가량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7번째 발사는 또 실패한 겁니다. 북한이 이처럼 무수단 발사에 집착하는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미사일의 핵탄두가 6,000에서 7,000도의 고열과 충격에 견디도록 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핵탄두의 기폭 장치를 원하는 시간과 지점에서 터뜨리는 실험을 하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실패로 북한의 미사일 성능과 재진입 기술 수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무리한 고각 발사로 인한 자세 제어의 실패거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신형 엔진의 결함일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조만간 무수단을 다시 발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자, 북한의 외교 엘리트 태영호 주영 공사가 지난 7월 망명했을 당시에 과연 어떤 이유에서 망명을 결정했을까?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망명을 택한 계기는 몇 년째 그를 괴롭혀온 북한 당국의 불가능한 지시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100만 파운드로 영국 국방부 관리 매수 원했던 북한. 영국 선데이 익스프레스가 16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이 매체는 영국 정보기관의 소식통을 인용해
태영호 전 공사가 망명 2년 전 북한 당국으로부터 영국 국방부 관리와 해군 장교를 1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4억 원에 매수해 영국 핵기밀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시가 태전공사 탈북의 결정적 계기였다는 겁니다. 2년 전인 2014년은 북한이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던 때입니다. 태전공사는 각국 정보 관리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한 고위급 인사는 태공사가 이 임무에 실패할 경우 경력에 흠집이 나고 외교관으로서도 끝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태공사의 압박감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태전공사는 영국 군인 매수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100만 파운드라는 액수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지만 지시 수행만을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오늘 판포커스 송민순 회고록 관련 논란에 좀 집중합니다. 유엔 인권 결의안 포기열 전에 북한의 의사를 물었다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진실게임 양상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더하면 더했지 회고록에 뺄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어제와 달리 해당 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부인했습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북한에 물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통보만 했다고 했습니다.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북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한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18일 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였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걸 사실은 인권 결의안을 북에 물어보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북한의 쪽지 역시 없었다며 논란이 된 거의 모든 회고록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듯했던 전날의 해명과는 다릅니다. 김 의원은 어제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표도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기권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노무현 정부를 배우라고 해 사실상 시인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하루 만에 문 전 대표 측의 입장이 확 달라진 겁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주변에 있는 그대로 썼고 더 할 말이 있을지언정 뺄 말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 전 장관은 또 기자들과 만나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데 대해 기가 찬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전 대표는 여당에 대해서 철학없는 사람들이라고 맹 비판했습니다. 대북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과 관련해서 여당의 비판이 계속되자 역공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기권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명확치 않고 또 북한과 핵 문제에 대해서 시각도 편향되고 아니하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우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문재인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SNS를 통해 대단한 모욕이라며 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어제도 SNS를 통해 두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글에선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합리적 토론을 통해 기권 결정을 했다는 건데 여당은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글에선 선제 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 이 같은 수준 낮은 정치를 중단하고 북한의 수혜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여는 수준 높은 정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북핵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미국도 선제 타격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자위적 조치 논의를 수준 낮은 정치로 몰아붙인 겁니다. 수해 지원과 대화 재개 주장이 북에 잇단 핵 미사일 도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듭니다. 문 전 대표의 상황 인식이 아니하고 안보관이 편향돼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좀 낭만적이지 않는가. TV조선 김명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서 즉각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틀렸다면 고발하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유승민, 김문수 등 여권의 잠룡들까지 나서서 문재인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늘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은 북한과 내통 모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통 모의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틀렸다면 당장 고발하라며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위와 운영위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강에 관한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진상을 조사하는 쪽으로 우리는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외교 안보가 다수결로 결정할 일이냐며 인권에 대한 상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문 전 대표에 대해 종북 이적 행위 반역자라고 했습니다. 친박 윤상현 의원은 국가가 넘어선 안 될 선이며 국기를 흔드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 논란, 뉴스 후반부에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친노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에 대한 독설과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박 대통령을 겨냥해 감옥 갈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평가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마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출판 기념회입니다. 인터넷 방송 낙검수 진행자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축사 도중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합니다. 지금 있는 파란 집에서 또 다시 감옥으로 자리 옮길 사람들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자리 옮길 사람들도 있고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모두 독침술사냐며 박 대통령에 대한 말임을 에둘러 시인합니다. 진보 성향 방송인 김갑수 씨는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장을 맡아 대선 이후 정치적 보복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낼 놈들을 작살내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김 씨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언급하며 내란에 준하는 사태나 유력 후보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박 대통령 공격에 가세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절대 권력을 놓지 않겠다. 낙검수 김용민 씨는 성대모사로 박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삶이 공갈인 박근혜입니다. 병우가 기소하고 조지면 되니까. 그 친박 진돗개들 보셨잖아요. 한번 물면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뜯어나갈 때까지 무는. 네, 그야말로 막말의 장이었던 어제 행사. 더민주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의 돈 없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막말로 재판까지 받았던 낙곰수 파동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어느 누구는 일주일 단식하고 중내산을 하는데 24일을 단식하고 그때 부르질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청래 전 의원의 단식을 언급하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꼽니다. 같은 당인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집니다. 훌륭한 작가를 배출하기 위한 우리 당 비대위 대표님의 이 탁견이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음모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 전 의원도 가세합니다. 그 MS 의원 있잖아요. 강남. 그 지역구 민들 뭐하고 계세요?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2대시 하란 말이에요. 국감에서 황당 질의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을 저격한 겁니다. 막말 공격을 받은 이 대표 등 당사자들은 불쾌해합니다. 김 전 대표는 그 사람들 이야기에는 관심을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지난 대선 때 논란을 일으켰던 낙곰수 3인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토크를 진행했고 정봉주 전 의원은 축사를 했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우리가 함포로 대응하겠다고 하자 중국이 미쳤냐고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해안경비정이요, 배타적 경제수용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한 북한 어선에 기관총을 발사해서 북한 선원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중국이 뭐라 할지가 궁금합니다. 윤혜용 기자입니다.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180km가량 떨어진 야마토 분지. 현지 시각 15일 새벽 5시 20분쯤 배타적 경제 수역을 순찰하던 러시아 해안 경비정이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어선 대형 10호를 발견합니다. 배에는 북한 선원 48명이 타고 있었는데 선체 수색 결과 불법 어획물이 나오자 북한 선원들은 러시아 수색대원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성명을 통해 북한 선원들이 배 시동을 걸고 수색대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도주를 시도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프로펠러가 있는 추진부에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 9명이 다쳤는데 그중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대형 10호를 항구로 납포하고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관 측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ABC 방송 등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했지만 이에 대한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네, 오늘 울산 관광버스 참사 유가족들이 사망자들의 유류품과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유가족의 눈물을 멈추지 않았는데 버스 회사의 무책임함은 유가족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불에 타 형체 만남은 아버지의 전화기, 시커멓게 탄 어머니의 금목걸이, 부모와 숙모까지 한꺼번에 잃은 전민철 씨는 날벼락 같은 사실에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아끼던 목걸이와 팔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이거 하고 가셔서 얼마나 잘해. 사고 사흘 만에야 유가족들은 시신을 확인하고 유품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아내는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테두리 같았지만 단체 사진 속에 환하게 웃음 짓는 희생자들. 엄마를 잃은 딸은 눈물 속에 결혼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같이 보고 했으면 좋은데 그래 안 되고 이런 사진으로만 오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경찰은 운전기사 48살 이모 씨의 과실과 미흡한 구호 조치를 확인하는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가수에 타이어 조각을 보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음주와 무면허 운전 경력자의 대형 버스 취업을 제한하고 버스에 형광용, 비상용 망치 부착과 비상 탈출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4다리가 묶인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양이가 옷을 입고 있어서 누군가 키웠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산채로 버릴 수 있는 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공원에 있는 쓰레기통. 쓰레기로 가득 찬 이곳에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네 발은 테이프로 꽁꽁 묶인 고양이가 어젯밤 9시쯤 발견됐습니다. 고양이가 있던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안엔 음식물 쓰레기까지 가득했습니다. 더구나 밤 12시부턴 청소차가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자칫 고양이가 압사할 우려도 있었다며 발견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고양이는 녹색 옷을 입고 있어 누군가 키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양이 몸엔 학대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오래전에 손상이 돼서 치료를 안 한 상태로 각막이 손상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 송곳니 2개가 다 부러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뒷다리가 심하게 휘어 있었어요. 경찰은 주변 목격자가 있는지 차량 블랙박스나 CCTV에 찍힌 영상이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요즘 초인종을 누르는 건 대부분 택배 기사들이죠. 그런데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간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택배 기사로 위장해 가게에 들어가 2억 원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파란 헬멧을 쓴 남성이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택배 기사입니다. 40살 이모 씨가 치밀한 사전 답사 후
택배기사로 위장한 겁니다. 가게 금고에서 현금과 수표 2억 3천만 원을 들고 나오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광주에서는 택배기사로 위장한 17살 고등학생이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택배가스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생각한 거야. 택배로 가져가면 문을 열어주겠구나. 택배 배송을 가장한 금융사기 스미싱 문자도 끊임없이 날아듭니다. 보통 받는 알림 문자와 비슷한 형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확인하려고 하지만 무심결에 확인하면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가 오면 절대 문을 바로 열어주지 말고 오기로 예정된 택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택배 상자에 있는 운송장은 꼭 파기해야만 연락처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아파트 하나를 짓는데도 각종 이권 사업이 발생하는데요. 현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일명 한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공터 위에 철골 자재가 가득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재개발 예정 부지입니다. 박 씨는 이곳 공터에 2,100여 세대 규모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에 현장 식당인 이른바 한바식당을 운영하면 공사 기간 3년 동안 5억 원에서 1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겼습니다. 한바식당은 그러나 워낙 사기가 많아 투자자들이 선뜻 돈을 내놓으리 만무한 상황. 박 씨의 무기는 건설사 H사와의 계약서였습니다. 대기업 인감이 가득한 서류에 투자자들은 마음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개런티해주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변호사가 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계약에 실체가 있다고 신뢰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모두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투자자 6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챙긴 박 씨는 한때 종적을 감췄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화성시 남양동 일대는 지구 단위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아파트 사업 승인은 나지 않는 지역으로서 경찰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분양 열기를 이용한 이권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요즘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상 급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개포주공 1단지 3.3제곱미터당 시세가 8,033만 원에 달합니다. 개별 단지 평균으로 최고가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인근 단지의 고분양 가격이 가격을 부채질했습니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사상 처음 4천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호가들이 오르고 있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고요. 전체 부동산 시장과 괴리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한 달에만 1.21% 올라 지난 8월 오름폭의 2배에 달했습니다. 과열된 재건축과 청약 시장에 정부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지적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되면은 단계적으로 전별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의 수요 규제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국왕을 잃고 첫 주말을 맞은 태국은 큰 슬픔에 잠긴 가운데 추모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은색 상복 차림의 태국 국민 10여만 명이 왕궁에 몰려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정신적 지주이자 쿠데타의 심판자로 오랜 기간 존경을 받아온 고 푸미폰 아돈야데 태국 국왕의 추모객 행렬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왕궁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조문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เราทนได้นะคะเราไม่รู้สึกว่ามันเป็นการลำบากเราก็ตั้งใจทั้งที่เราก็ได้ยินมาว่าเขาจะประกาศให้เข้าอีก7 วันเราก็ยังอยู่รอ 수도 방콕 중심가의 백화점 마네킹들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고 2배로 값이 오른 상복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หลายตัวค่ะเพราะว่าซื้อทั้งครอบครัวค่ะพอดีมาเมื่อวานมาร่วมพิธีอะค่ะก็เลยถือโอกาสทั้งครอบครัวก็เลยถือโอกาสให้มาซื้อเสื้อ 관광객들이 조심할 사항도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관광객들에게도 1년의 애도 기간 동안 노출과 무례한 행동을 자제하고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왕실 모독법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해집니다. 푸켓에서는 한 남성이 국왕을 모욕하자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태국 왕실은 와치랄론꽃 왕세자의 요청으로 새 국왕의 즉위 절차를 미루고 1년간 섭정 체제를 택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방글라데시 브리강과 강에 떠있는 수상가옥 5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허름한 이곳은 방 48칸을 보유한 호텔입니다. নিচে 18টা সিট আছে ঢালা সিট 30 টাকা একজন এখানে ফ্যামিলি নিয়ে থাকার কোনো ব্যবস্থা নেই ফ্যামিলি সিট দেয়ও না 세계에서 가장 싼 호텔로 소문난 이곳 주 고객은 도시 근처에서 저렴하게 머물기를 원하는 상인들입니다. 한 번에 40명이 묵거나 최대 3개월까지 머무는 고객도 있는 등 인기가 꽤 높습니다. 중세시대 병사 복장을 하고 전투를 벌이는 사람들. 영국을 500년 넘게 지배한 앵글로색슨족이 노르만족의 무릎을 꿇은 헤이스팅스 전투. 그 9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We've got an very old Scot to settle, 500-year-old Scot to settle here, so yeah, we're well chuffed. 역사 애호가 1000여 명이 전사로 분장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가파른 산.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질주에 내려와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돕니다. 출발선과 결승선 외에는 정해진 코스가 없는 산악자전거 대회입니다. 21명의 참가자들은 일부러 난이도 높은 길을 개척하며 독창적이고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검찰이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우 수석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부르자니 부담스럽고 안 부르자니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걸립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을 어떻게 조사할지를 두고 고민입니다. 우 수석은 강남 땅 특혜 거래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배임 등 크게 4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 땅 거래 땐 우 수석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고 우 수석 부인은 정강의 대표이사 명의를 갖고 있습니다. 정강이 가족회사란 점에서 일반적이라면 우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정사령탑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부르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환 조사 방식을 택하면 출두 때 언론 노출도 감수해야 합니다. 우병우 수석 소환 계획 있으십니까?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걸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금 수사 중이고. 그렇다고 서면 조사나 비공개 조사 등의 방식을 택하면 봐주기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정치권은 수사 내용 보고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총장께서 답변 과정에서 민정수석과 인사 문제 등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21일 청와대 국회 운영회의 청와대 국감에선 우 수석 출석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이 격돌할 조짐입니다. 청와대는 관례대로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떳떳하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나오라며 우 수석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이 연일 논란입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죠. 네. 북과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핵과 또 인권 문제, 이게 또 심각해졌다.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게 우리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의 말을 들으면은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대화가 단절됐다. 우리가 너무 강경하게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톤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이래 오늘의 일까지 약 40년 동안 남북 적식자 회담하자, 남북 정상회담하자, 불가침 조약 맺자, 공존 교류 협력 화해 협력하자,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대화에 의한 통일만을 추구하자. 시종일관.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비겁하지 않느냐. 남북 대화를 위해서 완전히 을처럼 매달리지 않았느냐. 이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이런 비난까지 샀습니다. 그랬었죠. 그럴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비전형 장기에서 무조건 돌려보내. 하게 되면 그냥 그 난파 공작원들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국군 포로나 이 강제 납북자는 단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북한은 뭘 했느냐. 우리 모르게 핵 개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핵 개발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서울 불바다라. 서울 잿더미 만들겠다. 백악관도 잿더미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놀래가지고 우리가 속았구나. 그럼 비핵화를 해라. 비핵화를 해야만 우리는 너희들 말을 듣겠다. 그래야 우리는 돈도 주고 뭐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원인이 그렇게 있는데 북한의 핵 개발을 해가지고 서울 불바다 공갈 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 우리도 비핵화를 해야만 하겠다 하는 거는 강경정책이고 대화단지라고 나무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페이스북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제 타격 요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핵무장한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이 오히려 평화를 해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전에 6.25 남침하지 않았습니까? 121 청와대 기습하지 않았습니까? 아웅산 테러를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계속 때리고 우리는 계속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야 살살 달래가지고 어떻게 잘 해버렸더니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코너에 몰대로 몰렸다. 이러면 우리도 선제타격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민간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일부 관료들이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면은 그 이전에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 군사 도발하고 때리고 폭발시키고 목함지뢰 터뜨리고 한 거를 먼저 비난하고 서울 불바다가 선제 타격을 먼저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먼저 비난하고 그걸 전적으로 비난해야지. 우린 나중에 얻어맞다가 최근에 와서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야단을 치냐 이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 수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적 지원이야 우리 여러 번 했죠. 그렇습니다. 항상 정말 얻어맞으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같은 이번에 수해는 말이죠. 수해 그 시기에 개성 쪽에 김일성, 김정일 금빛 찬란한 동상이 또 올라갔어요. 거기 김정일이가 참석했었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그 수십 개, 그 많은 금동상들, 김정일, 김일성 동상들 하나 둘만 덜 만들어도 수재민 자기네들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인심을 썼습니다. 인도적 지원하고. 그래서 요새 와서 화가 나서 좀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무랄 게 아니라 야, 너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캐비어 먹고 뭐 그냥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고 간부들한테 걸핏하면 뭐 고급 선물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고 불쌍한 수해 이재민이나 도와라. 동상이라도 좀 한두 개 덜 만들면 그 돈으로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이번에 또 페이스북에 얘기를 보면 참여정부의 외교 정책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이걸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뭘 가지고 외교 높았다고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야말로 한미동맹이 가장 최악의 경지를 몰렸던 시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생존과 관련해서 가장 이리적인 외교는 한미동맹 외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한미 관계는 최악으로 갔어요. 심지어는 이 노무현 정부가 남북 이 정상회담을 합의해 놓고 언제 한다는 걸 발표도 안 하면서 미국에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걸 알고 우리에 대해서
이 공중정보 여러 가지 첩보 그걸 안 줬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설이에요. 그만큼 최악으로 굴러떨어졌는데 뭘 가지고 저희 외교를 잘했다고 그러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지만 아웃도어 의류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10개 유명 브랜드 제품을 실험해봤더니 가격 차이는 4배나 나는데 성능은 별 차이 없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3355 가을산을 오르는 사람들. 체온을 유지하고 땀을 배출하는 아웃도어 재킷은 필수입니다.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아무래도 비싼 게 품질도 좋을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높은 가격도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이 있겠죠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10개 브랜드 중 가장 비싼 49만 원짜리 빈폴 제품. 세탁 전 방수 성능은 13만 원짜리 밀레와 엇비슷했습니다. 또 땀 배출 성능에선 40만 원대의 빈폴과 블랙야크가 10만 원대인 컬럼비아, 네파와 비슷했습니다. 당기면 찢어지지 않는 강도의 경우 10만 원대인 밀레가 11.9점인데 반해 40만 원대인 빈폴은 9.2점으로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이더는 실제 사용된 나일론 비율과 제품에 표기된 수치가 달랐고 코론 스포츠 제품은 햇빛에 색깔이 쉽게 변질됐습니다. 사용 환경에 적합하며 활동하기에 편하고 가벼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받아온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이번 조사 결과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수입 맥주들이 빼곡히 진열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점유율이 올라가 이젠 맥주 매출의 절반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맥주 진열대, 세계 각지의 맥주로 가득합니다. 이 마트에서만 200종이 넘는 수입 맥주를 팝니다. 뭘 고를까 고민을 하다 수입 맥주에 결국 손이 갑니다. 국산 맥주는 종류도 일단 한 가지 종류고 맛이 좀 옅은 맛이 많이 나서 좀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풍미가 나는 수입 맥주를 고르고 있어요. 수입 맥주는 5년 전만 해도 맥주 매출의 17.4%에 불과했지만 이젠 50%에 다다랐습니다. 내년엔 절반 이상을 점령할 태세입니다. 혼자 술을 즐기는 혼술족이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9월 말의 기준으로 1인 세대와 2인 세대는 전체의 56.1%나 됩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회식이 줄어 집에서 간단히 즐기는 음주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한 30, 40대 층들이 집에서 혼자 드시는 분들 좀 많이 발생이 되면서 현재 수입 맥주는 360여 종. 국산 맥주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요즘 나오는 책 표지들 참 화려하고 예쁘죠.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기술의 발달 때문인데 일일이 손으로 작업했던 시절 책 표지들은 어땠을까요? 신환승 기자입니다. 새초롬하게 서 있는 사슴 2마리. 소설가 안수길이 1952년 발표한 작품으로 한국전쟁 당시 지식인의 고뇌를 담았습니다. 겉표지는 김한기 화백이 그렸습니다. 김한기 화백이 가장 많은 표지화 또 사파를 많이 그려서 대단한 문인들과 교류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빨간 표지에 다홍색 꽃. 어디선가 본 듯한 화풍의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이 그린 표지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1977년 한이라는 책은 겉에도 속에도 천화백이 직접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지금은 수억, 수십억, 그림값 1, 2위를 다투는 화백들이지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엔 장정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문인들과 화백들은 아이디어 공유를 자주 했습니다. 70년대까지는 문인들하고 화가들이 아주 시화전도 하고 또 그 책 장정이라든가 내지의 사파라든가 아주 활발한 서로 교류가 있었고 책이 대량 생산품이 아닌 예술품이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책과 미술의 조화를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프로야구 준플 플레이오프에서 LG가 넥센을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LG 포수 유강남의 투런 홈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3회 넥센 유격수 김하성의 그림 같은 수비입니다. 순간 갈팡질팡했던 주자 손주인을 3루에서 햅살 끝에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LG는 4회에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포수 유강남의 벼락 같은 투런 홈런, 개인 통산 첫 번째 포스트 시즌 대포입니다. 실점한 넥센이 5회 이태근과 김지수의 연속 안타로 한 점을 만회했지만 LG는 7회에 다시 한번 넥센을 제압했습니다. 넥센 포수 박동원의 뼈아픈 송구 실책. LG는 말루 기회에서 오지환의 밀어내기 볼넷과 양석환의 이루수 강습 안타로 4대1까지 점수를 벌렸습니다. 마무리 임정우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LG, 넥센을 4대1로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선수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가득 채워주시는 팬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플레이오프 4차전은 내일 잠실구장에서 열립니다. LG는 유재국, 넥센은 맥그레거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우승 후보답게 삼성화재를 완파했습니다. LPGA K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는 스페인 골퍼 시간다가 연장 접전 끝에 앨리슨 리를 눌렀습니다. 박산중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뿜어대는 공격. 대한항공의 막강한 화력에 삼성화재의 수비는 속수무책입니다.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는 김학민과 가스파리니, 박승석도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쳤습니다. 가스파리니의 블로킹으로 1세트를 잡은 대한항공은 2세트에서도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집중력이 잠시 흐트러져 3세트를 내줬지만 대한항공은 4세트에서 블로킹, 서브 에이스 등으로 펄펄 난 김학민의 활약을 앞세워 삼성화재를 세트 스코어 3대1로 제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세터 한 선수의 노련한 공 배급에다 김학민과 곽승석, 가스파리니 등 주전 공격수들이 모두 15득점 이상을 따내는 등 올 시즌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18번 홀. 한국의 미국 골퍼 앨리슨 리는 파만 기록해도 생애 첫 LPGA 대회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안해 보기로 승부를 연장으로 넘겼습니다. 덕분에 역전 우승의 기회를 잡은 스페인의 시간다. 18번 홀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깨끗하게 버디를 성공해 파에 그친 앨리슨 리를 따돌리고 LPGA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그리고 일교차 큰 날씨 계속되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전까지는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이 좀 걷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대체로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 19도 선에 머물렀는데요. 어제 27도까지 올랐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셨죠? 내일은 서울 22도 등 적당히 포근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파도가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기온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당첨만 되면 6개월 안에 1억까지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이 마치 투기판처럼 강남을 중심으로 번지는 부동산 과열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대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둘러 단타성 투기부터 막아야 합니다. 또 경기 위축을 우려해서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거품이 꺼지면 가계 부채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뉴스쇼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